오늘은 기분 좋은 리플 소식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밤새 있었던 중요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현재 업비트 기준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면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중립 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시가총액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다소 줄었다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일봉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승 종목은 50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은 160개 종목인데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등락률 초기화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좀 줄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다시 관망세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란과 미국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최고조를 유지하고 있죠. 호르무즈 민간 상선도 수중 지뢰, 기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뿐만 아니라 태국과 일본 선박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배럴당 $200를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자, 보험이 취소됐다가 다시 일부 보험이 개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 문제는 비용적인 부분만 감당을 한다면 이 부분은 입항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뢰 같은 부분이 나타나고 이렇게 피격이 된다면 다시 또 보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용기 내서 지나가는 선박들이 피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몸을 사리겠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한 말발이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끝내려면 배상을 하고 이란에 대한 침략을 하지 않겠다라는 국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여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역대 최대량인 4억 배럴을 긴급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랐는데요. IEA 비축유 방출도 유가를 낮추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자, 왜냐면 아까 전에 나왔던 선박에 대한 피격 뉴스라든지 이 수중지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한 거죠.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또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어제 배럴당 $90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또 $100 근처까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요. 유가를 낮추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미 증시 또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기대했던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죠. CPI 같은 경우 예측치에 부합하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일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 데이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영향은 3월 발표에 나오겠죠. 미국의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출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그나마 유가를 안정시킬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러질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리고 오늘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 예상치를 완전히 벗어나는 엄청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연준에서는 이 PC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인데 최소 예측치대로만 나와주면은 괜찮고요. 자, 이 부분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게 된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보통 예측치에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ETF 상황 잠깐 보면요. 지금 조금 전에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최근 XRP ETF 같은 경우 유출이 연이어 일어났었죠. 자,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로입니다. 유입 유출 제로인데요.
자, 그전 연속 4일 동안 계속해서 순유출이 일어났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유출 규모가 줄어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입 유출 제로를 찍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순유입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 일단은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토탈 이 순유입량 12억 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요소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자,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리플 공식 홈페이지고요. 자,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날짜가 11일이죠.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로는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고요. 리플이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확보할 계획에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결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리플은 최근 몇 년간 인수 합병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규제 승인을 획득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도 BC 페이먼츠 오스트레일리아를 인수하면서요. AFSL 라이선스를 보유하면서 이 호주 지역, 아태 지역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인수 목표 시점은요. 4월 1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 자, 합법적으로 이 결제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에 있는데요. 왜 갑자기 호주인가? 이 부분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 이 아시아 태평양 이쪽 지역의 결제량 자체가 2배가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리플은 호주가 낯선 시장이 아닙니다. 호주 내 여러 기업들과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죠.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고요.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이 부분을 이제 완성시키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의 글로벌 라이센스 현황을 보면요. 자, 전 세계 75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주요 6개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 리플이 규제를 획득한 경우를 살펴보면요. 미국 지역에 3건, 유럽 지역에 2건, 영국에 2건, 중동에 2건, 그리고 싱가포르 1건이 있죠. 그리고 호주가 이번에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제적인 부분은 단기간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다른 암호화폐 같은 경우 이 리플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호주 관련 라이센스 발표는요. 현재까지 75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획득한 리플이 또다시 인수를 통한 라이센스 가속화 전략의 일환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에이펙 지역의 싱가포르, 호주 이 규제 결제축을 완성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그리고 2, 3분기에는 아태 지역 전역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현재 XRP 현물 ETF의 유입량의 한 5배, 6배 정도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10억 달러가 좀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ETF 이 유입량이 50억 달러 이상 되면은 정말 구조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가격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요. 자, 리플의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해주는 중요한 소식이죠. 자, 이런 거 리플에 대해서 모르는데 리플 투자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틈틈이 리플에 대한 공부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이거는 굉장히 초단기적인 부분, 초단기 관점 또는 장기 관점. 자, 이 정도 참고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의지하고 보셔야죠. 자, 여기를 벗어나는 차트는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거시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차트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꺾이고요. 갑자기 급등하고요. 이런 게 지금 상황입니다. 점점 차트 같은 경우 특히 현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차트가 안 맞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현물은요, 시장에서 주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자, 오히려 자, 선물 같은 경우 현물의 4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가격 주도권은 오히려 선물이 있고 이 선물에 따라서 현물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물 차트로 분석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차트는요, 추세를 확인하는 참고 용어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말 대비
또 주말에 또 일이 터지면은 또 급격하게 변동이 올 수가 있죠. 요즘은 주말마다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주말 대비도 해야 되고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본격적인 반등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차피 자, 시간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응을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영상 어제 그리고 그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 대응 이어서 하고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어떤 영상 보면은 본인이 안 한 말 했다고 그러고 한 말을 안 했다고 그러고 말 바꾸는 영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왜 틀렸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리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여기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시 50대 50 현금 비중 50 XRP 리플 비중 50 이렇게 맞추시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자, 여기서 25% 채우시면서 75대 25 비율 말씀드렸습니다. 비축류 방출하고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미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면은 암호화시장도 자, 이렇게 상승이 되면 전고점 부근 또는 5% 이상 다시 비중을 축소해서 다시 50대 50으로 만드시라고 추천드렸죠. 자, 그런데 어제 자, 그런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재 이때 비중을 늘리신 상태로 75대 25 상태일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그런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관망하고 있고요. 저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망을 하시는데 대신 자,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자, 제가 표시해드린 그 가격대 구간에서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 비중을 채웠던 이 자리부터 자, 5% 또는 여길 기준으로 5%라고 하면은 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이 라인 근처에서 비중을 추가하시면은 거의 뭐 100%죠.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은 75대 25 상황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일단은 관망하시는데요. 자, 유가가 다시 100에서 150, 뭐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모를까? 그 전에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 75%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자, 상승이 나와서 전고점 또는 5% 이상 반등 시에는 다시 비중을 축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좀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최소한 25% 이상은 꼭 보유하고 계시라는 게 제 대응 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대응을 하면요. 평단가 낮아지고요. 그만큼 수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시드를 투입한 게 없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본격적인 반등 전에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면 죽이고 있고요. 이 시간은 가장 비싼 비용이죠. 자, 그냥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최대한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대응을 하면서 이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방향성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확하게 가격을 얼마 제가 구두로는 직접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정책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고요. 대신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게끔 중요한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표시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잘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